자, 이, 이 모든 미국의 전 세계 침략사, 그리고 지구촌 악의 축,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유명했던 대영 제국을 능가하는 가장 악한 제국이다. 그리고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악의 테러 국가이다. 여러 활동가들이나 촘스키 같은 상대적으로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전범으로 민간 법정에 기소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3, 4년 사이에 이런 미국의 전 세계, 전 대륙에 걸친 이게 장구한 악행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이유, 내부적인 모순으로 해서 점점 더 쇠잔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 이렇게 양당제 하에서 여러 대통령들이 가면을 쓰고 집권하지만 그 자신들이 모두 전범이고 실제로는 그 이면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 그것을 우리가 뭐 군산복합제나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아니면 딥스테이트라고 하던 트럼프가 얘기한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이 세력들의 마름으로서 기능하면서 결국은 이런 범죄들을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자행해오고 있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으로 미 제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과 침략과 살육 그리고 약탈 그리고 그 이면을 바치는 어떤 문화 사상적인 프로파간다 이런 거대한 시스템이 이제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세계는 저물어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일단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미국의 악행들을 쭉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의 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미국 자체 패권 쇠퇴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약 3, 40년간 미국의 세기였죠. 미국의 세기에 미국이 더 이상 이렇게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무모하고 오만하게 전 세계에 이렇게 내지른 그런 이제 악행들이 죄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그 조중러로 대표되는 삼각 북방 전략 동맹이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에서 제국의 피해를 입은 반제 자주성 전체가 동반해서 그 영향이 세지고 있고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 군사 굴기 전략 동맹과 함께 이 중국, 러시아, 특히 이란도 이렇게 요즘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데 군사 굴기로 창과 방패 균형이 역전되고 있다. 그리고 1대1로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 등의 경제적인 토대가 하부에서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연결하고 있다. 평화적인 토대이죠.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자주 평등, 호혜 친선, 그리고 일국 패권을 넘어서는 다자주의, 여기에 기초한 반제연대, 그리고 블록화가 미국이 추구하는 저 밑에 어떤 소집단, 깡패 집단들의 블록화가 아니라 저런 이렇게 철학에 기초한 블록화들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이 반제 진영의 한 측면이고요. 주체적 측면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서 미 1급 패권은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다. 이건 지금은 뭐 국제 정세 전문가나 분석가들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들도 느낄 정도로 최근 1, 2년 사이에 급 가속도가 붙어서 추락을 하고 있는 거죠. 대서양 동맹은 이미 뭐 EU나 나토가 내부적으로 여러 내용을 겪으면서 균열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장성해왔던 신자유주의 체제가 그 내부 모순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도 쿼드나 파이브 아이즈, 오커스 그리고
올 12월 9일 날 끌어모으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런 여러 이렇게 몸부림들, 그 다음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을 포함해서 여러 군대들을 끌어모은 이렇게 다국적 연합군의 움직임,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동쪽과 서쪽에서 양쪽에 봉쇄하면서 계속 지구촌 긴장을 유지하고 끌어올리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그 힘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지금 지구촌 정세를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힘은 조선, 중국, 러시아 삼각 국방 전략 동맹에서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 출발은 푸틴이죠. 2000년 3월에 집권을 하고 6.15 정상선언 나온 한 달 뒤 7월 19일 날 급하게 평양을 방문합니다. 구소비에트를 포함해서 소비에트 러시아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고, 또 소련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평양으로 날아간 것도 처음이죠. 그 이후에 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거의 서구 자본주의, 마피아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가던, 완전히 망해가던 구소비에트 러시아죠. 러시아의 영광을 이렇게 단기간에 회복하면서 지금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약간 민족주의에 가까운 개혁 정책을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2018년 3월이죠. 연두 교서 발표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스스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고 6가지 종류의 차세대 첨단 전략 무기를 발표하고 그 기능을 시연합니다. 그 무기 체계들이 좀 이따 보시면 하나하나 지금 실전에 부대에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의 지구촌 극강의 군사무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축에서 중국 역시 80년대, 90년대 개혁개방 노선 이후에 사실 여기도 이 자본주의 사상, 그 다음에 경제 시스템에 거의 이렇게 함몰되어 가던 상황에서 2018년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국가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3월 이후에 정상회담만 4차례를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한 참모부를 선언하면서 다시 반제전선의 한 축으로 복귀하고 과거의 혈맹을 복원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 두 가지 사건이 2차 대전 이후 역사에서 보더라도 91년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가장 극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이 힘들이 결국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전 세계에서 반제 역량의 이렇게 강화를 추동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동맹과 함께 전 세계 반제 자주 진영도 이렇게 동반 성장을 하죠. 그동안 미국의 침공에 일방적으로 노출돼서 쥐어 터지고 약탈당하기만 했던 중동,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중남미 등등에서 미국의 쇠퇴를 배경으로 이 세력들이 동시에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보면 이란이 79년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지금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무기들도 지금 자체 생산하죠. 엄청난 지금 발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9월 러시아의 참전 이후에 회생해서 지금은 러시아 북동부, 북서부 일부를 제외한 영토의 거의 한 80% 이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라크, 아프간도 직접 침공 20년 침공의 이렇게 피해국이지만 어쨌든
탈레반이 최근에 미국을 폐주시키면서 권력에 복귀했고, 이라크 역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미군 2,500명이 올 12월까지 전투 임무를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동에서 쫓겨나거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면 그 중동 전체에 남은 미군들이 이제 시리아에서와 함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세적인 입장에 빠져 있고요. 저번 5월 달에 팔레스타인의 투쟁에서 보듯이 하마스도 여전히 극심한 피해 속에서도 투쟁하고 있고, 헤즈볼라 역시 레바논에서 10만 군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 모든 그 세력들이 중동에서 그 저항의 축, 소위 중동 전체에서 미국에 저항하는 전략 벼랑을 구축하고, 테헤란에서 바그다드, 다마스커스, 베이루트, 그 동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거대한 지역에서 반미지대를 형성하면서 이 자체가 고스란히 미국의 패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안보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밑에 보시는 가장 큰 친미 왕정 국가 사우디도 지금 어쩔 수 없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그 이란과 지금 평화회의를 잘 지내보자, 관계 정상화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동 전세 전체 거대한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안보 위기가 82년도 이스라엘이 꿈꿨던 그 중동의 대이스라엘 정책, 중동을 20여 개 국가, 300여 개 지역으로 잘게 쪼개서 이스라엘 패권에 대드는 강력한 그 국가의 등장을 원천 봉쇄하고, 여기서 그 유프라테스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창설하겠다는 이렇게 그 개꿈이죠. 큰 꿈이 무너지면서 밑에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이국가 해법, 팔레스타인의 자유국가를 지금도 이스라엘이 오늘도 뭐 정착촌을 또 대규모로 수한 경계선 옆에 만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팔레스타인의 그 국가적인 독립, 영토의 회복, 그리고 지금 아까 21세기 최악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예멘도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동맹국 이스라엘 포함해서 저런 게 봉쇄 공격을 뚫고 예멘 전쟁도 이렇게 종결을 향해 가고, 팔레스타인 역시 이국가 해법을 통한 독립국가 건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전략 현황이 구축되었고, 최근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패주한 것이 75년도 사이공에서 미국이 도망간 것보다 훨씬 더 큰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사이공 철수는 71년도 핑퐁 외교 이후에 79년도 1월 1일 그 중미 수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사회주의의 팽창 속에서 중국을 자본주의권으로 견인해내는 이런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국의 앞마당에서 안보 위협인 그 베트남전에서의 대규모 미군 주둔을 빼내는 그런 주동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게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지금 2021년에 아프간에서의 패주는 바그람 공군기지나 76만 평에 달하는 CIA 대규모 기지를 폭파하고 야반도주하듯이 그냥 아무런 전술적인 선택도 없이 도망가는 그런 제국의 초라한 몰골을 보여준 것에서 보이듯이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내뺀 거죠. 정세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아프간의 키르기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에서도 미 공군이 한 2만 명 정도 말뚝박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쫓겨났는데, 마지막으로 아프간에서 이렇게 철수하면서 미국이 그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운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그 지상기지, 공군기지, 그 다음에 CIA의 76만 평의 엄청난 비밀기지, 이 모든 존재의 기반들을 탈탈 틀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쪽 중앙아시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카타르나 저쪽 저 페르시아만에서 해군이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면 7, 8시간 정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성을 완전히 이렇게 거의 박탈당한, 뭐 드론으로 일부 관리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아프간에서의 패주,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아프간을 거쳐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연결되는 전략축, 그리고 또 하나 아프간 밑에 파키스탄이 그 80년대 이후에 미국과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어오다가 최근에 완전히 중국의 일대일로에 붙어서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하는 전략적 관계로 격상되고 해서 중앙아시아와 남부아시아,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그다음에 어떤 그 전략적인 기반들이 거의 뭐 탈색되어가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이라크와 시리아에 남아 있는 소규모 미군 부대가 힘에 밀려서 마저 나가게 될 경우에 정말 그 미국의 존재 기반들은 중동에서 거의 사라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